네, GB투자연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달러 환율 전망 좀 어떻게 보는지, 요즘 환율이 워낙에 좀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상황인데요. 최근에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원달러 방향 움직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 세계 달러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원달러의 그림도 우리가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달러화 지수. 여기 달러화 지수는 일반적으로 여기 있죠. DXY라고 합니다. 이 색깔인데 약간 파란 색깔인데 지난 1년 반 동안에 DXY 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한 15% 정도 전 세계 달러화 지수가 강세로 갔어요. 보통 달러화 지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USD, 미달러와 대상 반대로 이게 기타 주요 통화들인데요. 이 주요 통화 여기는 유로화도 있을 것이고요, 예너화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영국 파운드라든지 이런 게 한 7개 통화가 들어가. 참고로 여기는 한국 원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런 주요 통화 대비해서 달러화가 엄청나게 강세로 갔다는 걸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강세로 갔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래프를 갖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냐면은, 보통 이제 통화를 얘기할 때는 가장 쉽게 얘기할 때 양국 간의 금리 차이를 갖고 얘기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한쪽 나라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면 이 금리 차가 벌어지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나라 쪽으로 상대적으로 또 통화는 더 강세로 가게 된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요, 달러 지수도 정확하게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즉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 뭐냐면은 달러 진영과 비달러 진영, 주요 통화 바스켓 나라의 5년 만기 국채 금리를 비교를 한 겁니다. 가정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렇게 금리가 계속 금리 갭이 벌어지고 있죠. 위로 갈수록 금리 갭이 벌어지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달러 바스켓 국가들 대비해 달러가 금리가 한 1% 정도 갭이 발생했는데 지금 한 금리가 한 2% 이상 갭이 발생을 하고 있죠. 즉 비달러 진영 대비해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금리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게 금리 갭이 벌어질수록 비달러의 가중 평균 국채 금리 대비해서 달러의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은 달러 강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좀 복잡하죠? 네. 방금 이전 슬라이드는 그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의 움직임인데요. 그러면 한국 원화가 포함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 통화 움직임 좀 지난 1년 반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볼게요. 참고로 여기 이머징 마켓 통화 인덱스 안에는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보면은 최근에 뭐 극단적인 통화들, 루브르라든지 터키 리라 같은 거는 제외한 이머징 마켓 통화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한 1년 반 동안을 보면요, 달러화 대비 이머징 마켓 통화들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냥 거의 달러화 대비 이머징 마켓 통화들은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내려갔죠. 즉 뭐냐면은 달러화 대비 지난 1년 반 동안에 달러화 대비 이머징 마켓 통화는 한 10% 이상 절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반 동안에 달러화 대비 이머징 마켓이 이렇게 내려간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5년 만기 국채 금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검정색 미국의 5년 만기 국채 금리인데, 요거는 보시면요, 뒤집어 놨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즉 보면은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 국채 금리가 거의 한 0.15에서 거의 한 지금 3.5에 육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보면은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달러 대비 이머징 마켓 통화 약세강 구간과, 그리고 미국의 5년만 국채 금리가 이렇게 강세 0.15에서 한 3.5까지 올라가면서 이머징 마켓 통화가 이렇게 강세로 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 금리 차트를 뒤집어 놔서 그렇게 보이죠. 이 그래프에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달러화 대비 이머징 마켓 통화 강세로 간 거에 가장 중요한 설명 변수가 미국 국채 금리가, 국채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대로 이머징 마켓 통화들이 많이 깨졌다는 거고요. 함이 뭘까요? 그럼 결국은 한국 통화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 통화의 어떤 향배,
향배를 결정짓는 거는 미국의 국채금리, 미국 국채시장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미국 국채금리가 주구장창 쭉, 여기 정책금리 아닙니다.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이머징 마켓, 당분간 계속 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또 반대로, 시장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이러다가 한 연말 전후 정도부터 이제 안정화되면은 이제 이머징 마켓 통화가 더 큰 폭으로 밀리진 않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이머징 마켓 전체 통화 바스켓 대비 이제 미국 국채 금리의 영향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원달러로 좀 국한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달러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데 자, 요거 보시면 기간이에요. 작년 1월 달부터 금년 오늘 현재까지 그림을 저희가 그려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하얀 색깔이 원달러입니다. 원달러가 어떻게 움직였죠? 원달러 보시면 이쪽의 하얀 색깔이 이쪽 축인데요. 이쪽 보시면은 지난 1년 전 동안 이렇게 원달러 계속 약세, 달러 강세로 가고 있는데 얼마였냐면은 1100원 근처에서 1300원까지 거의 이렇게 계속 원화 약세로 가는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면 동 구간 동안에 미국 5년짜리 국채 금리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쪽입니다. 왼편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 구간 동안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년 반 전에 0.5에서 금리가 3% 초반대까지 갔는데 이렇게 금리 올라가죠. 즉 한국의 원달러도 미국 국채 시장 금리와 굉장히 상관성이 높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의 원달러 환율에서 미국 국채 금리의 정책 금리, FRB의 정책 금리가 아니라 시장 금리의 향배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앞으로 이것에 중요한 원달러의 향배에 결정짓는 변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과 미국 국채 금리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제가 보시면 지난 한 2년 동안은 이거 관계없이 원달러가 강세로 갔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원달러 움직임 환율 차와 별로 관련 없이 원화가 약세, 달러 강세로 갔던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근데 약간 우리 이전에 이미 아셨죠? 왜 이러냐? 그러면 이게 한국의 미국의 국채금리에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1200원이 넘어간 시점 1200원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맞물리고 있어요. 즉 여기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죠. 이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원래 한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한 1% 이상 높았는데 이 높았던 폭이 줄어들면서 이제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또 굉장히 더 1200원대에서 1300원 더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국채 금리가 미국 금리 인상을 초반까지는 이제 큰 영향을 안 받다. 최근 12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면서 더 크게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1200원 넘어가면서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이제 금리만 갖고 양국 간의 금리만 갖고는 설명이 좀 어렵고요. 사실은 이렇게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 스프레드 갖고는 큰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별로 관련성이 없었는데 최근에 더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마 이 요인 때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최근에 특히 금년 들어서 약간 좀 통화 측면에서 중시하는 펀더멘탈이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거를 무역수지와 외환보유고의 지난 5년간 차트입니다. 지난 5년간 차트를 보시면은 외환보유가 이렇게 계속 늘다가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역수지도 계속 흑자가 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저희가 단일 품목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에너지 관련인데 에너지가 전년 대비 한 거의 한 80% 비용이 더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역 적자 국면을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를 최근 1년만 좀 놓고 본다고 하면요. 무역 수지는 이렇게 작년 연말까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흑자 기조였다가 금년 들어서부터 이렇게 적자 기조로 완전 돌아서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적자 기조로 돌아선 요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 전량 수입을 할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적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외환보유고입니다.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어떤 경제의 건전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외환보유고가 최근 1년 차트인데요.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외환 보유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레코드 하이가 4,700달러 정도에서 지금 4,400억 달러로 한 300억 달러 이상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외환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그날의 펀더멘탈 부분,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뿐만 아니라 그날의 경제 펀더멘탈인데,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조금은 최근에 이제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역 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외환 보유가 지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원화가 더 약세로 갈 여지.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 금리가 적어도 조금은 하반기 중에는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 부분과 그리고 무역 수지 이제가 흑자에 적자 전환된 거,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이제 부정적 요인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추세가 다 읽혀져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장에는 다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좀 슬라이드 중요한데, 좀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전망이나 이런 걸 좀 할 때는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이 해당되는 차트, 장기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20년간의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평균은 환율이 1130원입니다. 이게 지난 20년간의 평균이에요. 이게 지금 2000년 이후에 최근까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지금 환율이 굉장히 너무 싸게 와 있다, 비싸게 와 있다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평균이 있고 여기에다가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를 1을 더할 때가 있고요. 표준 편차에 2를 더할 때가 있어요. 표준 편차에 1을 더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한 68% 레인지가 되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에 2를 하게 되면 95% 정도 됩니다. 정규 분포에서요. 그러면 이런 거죠.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표준 편차 2가 되면은 요 바깥으로 갈 확률이 2.5%, 요쪽이 2.5%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 표준 편차 2까지 근처에 갔다는 건 엄청나게 예외적으로 왔다는 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아주 예외적이니까 오히려 이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거나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저희 환율 시장에 대입할 수 있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저 놀라운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자, 보세요. 한번 치워볼게요. 아까 제가 정규 분포 얘기했잖아요. 치우고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보면은, 자, 보죠. 지금 평균이, 지난 20년간의 평균이 1130원인데, 표준 편차 2를 해보니까 플러스 2 표준 편차는 1330원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마이너스 1을 하니까 930원이에요. 즉, 아까 제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표준 편차 2인데, 요 위에 쪽이 1330원인 거고, 아래쪽이 930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근처까지 와 있죠. 그럼 여기 이 위로 갈 확률은 과거 20년 동안에 2.5%보다 2.5%가 채 안 됩니다. 즉, 지난 20년 차트만 본다고 했을 때 한국의 환율은 거의 최고점까지 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원화를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310원? 15원 정도 되죠? 그래서 거의 이 표준 편차 2 구간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엄청난 외환 위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요 1300원에서 1350원 정도가 저점이지 않을까 저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초 이후에 전 세계 주요 통화대 달러와 대비해서 주요국 중에서는 원화가 가장 급락을 했거든.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통계적으로는 그 최저점 근처에 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원화가 바로 이렇게 급반등하기도 좀 쉽진 않겠죠. 뭐냐면은 한국에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변수를 봤잖아요. 미국의 국채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저희 펀더멘털 무역 수지 적자 부분이라든지 외환 보유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다 해소될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밀릴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환율 밴드로 봤을 때
1330원, 1350원 정도가 한 고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이제 이슈들은 저희가 미국 국채 금리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금년 말 정도가 고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금리 내년까지 가겠지만 보통 시장금리가 정책금리가 먼저 움직일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금년 말 정도가 미국 국채 시장금리의 정점이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그러면 대충 러프하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금년 하반기에 저점이 1350원 근처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그 4배를 넘어서 더 추세적인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1350원 정도를 상방으로 보고 그리고 국채금리도 아마도 한 4, 4분기 정도는 미국 국채금리 정점을 찍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을 보고 그리고 지금 무역수지 적자 부분도 상당 부분 에너지 가격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요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고 하는데 근데 바로 안정화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말이 긴데 그냥 정리를 하면은 1350원 정도를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은 좀 시간을 가지면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화될 것 같다. 그러나 이게 바로 이 큰 폭으로 꺾이진 않을 것 같다. 왜? 미국 국채금리가 바로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무역 수지의 적자의 가장 큰 폭인 에너지 가격이 바로 폭락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50원 정도 하방으로 보고 내년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제 원화가 좀 안정세를 띠는 방향. 그러나 바로 우리의 평균 환율로 수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서머리를 좀 이렇게 정리해놨죠. 첫 번째, 글로벌 통화, 즉 미국 통화가 이머징 마켓 통화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가 좀 약해지고 있는데 무역 수입 적자라든지 외환 보유 감소 같은 게 부정적인데 근데 지난 20년간 환율 밴드를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시면은 저희가 환율 전망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걸 원하시면은요 저희 회사 전화하십시오. 그럼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